관점은 뭐랄까 완전히 좀 바라보는 시각이 네. 완전히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형 통합학교는 이제 그때는 미래형 교육을 민년 3기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학교가 돼야 학생도 그렇고 학급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돼야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합형 학교를 추구했는데 민선 4기에는 그 통합보다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미래 교육이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통합보다는 맞춤형 교육적으로 가급적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통합을 해서 생기는 장점들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학생들이 돼야 게임도 하지 않겠어요? 또 토론 대회랄지 여러 가지 그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것 유리한 교육 과정들이 있죠. 그런 교육 과정은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특성화하는 학교로 가서 그러니까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시인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떤 이제 A라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좀 특성화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데로 가서 이제 그날 학교를 글로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정한 학생 수가 돼야 효과를 보는 교육은 공동 교육 과정을 활용을 해서 하면 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제 뭐 10명 내외의 학교도 있잖아요. 예, 10명 내외의 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교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1대1 교육은 가능하잖아요. 10명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죠. 어차피 코로나 때는 1인 학교였어요. 학생들 혼자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온라인 수업 했다가 학교에 모여가지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거죠. 대면 비대면 수업을 같이 했던 거죠. 전남은 오히려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비대면 수업을 했던 것들을 좀 더 살려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콘텐츠, 그러니까 좋은 수업 내용만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오히려 전남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대면 교육을 지금보다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보다 늘린다는 건 아니고 그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 5대5쯤 했으면 좋겠어요.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연수 코칭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티칭하는 데는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SNS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콘텐츠 교육을 안내하고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코칭, 소위 말하는 코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게 늘려야 됩니다. 선생님들 역할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 문제들, 아까 이제 최주 기자님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공동교육 과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암에 작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건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은 아예 그 학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여러 학교가 모이게 되니까 적정한 수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적으로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영암의 선도교육청을 지정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을 상당히 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 1년 정도 있으면 모범 사례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정책들이
이제 그 시군 지원청이나 학교에도 많이 좀 확산이 돼서 그런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이제 민선 3기 때는 30명 이하는 통합하는 걸로 교육부 지침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꿨어요. 그 10명 이하로. 10명 이하는 그것도 이제 10명 이하도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목포, 이제 가까운 목포 예를 하나 들면 목포에 저기 서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생이 한 2, 3명 돼서 그 이제 통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제도를 바꾸니까 이제 30명까지는 그래서 학교를 살리겠다고 나섰어요. 동문들을 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한번 전화라도 문의를 해보셔서 제가 그 시작한 얼마 안 됐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17명으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목포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그 이제 요즘에는 교육의 질을 중요시 여기지 학생 막 규모를 많이 모아서 경쟁 교육할 때는 도시 학교가 그 유리해요. 학교가 많은 학생이 모여서 막 경쟁 교육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래 교육은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아까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비용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비용이 들겠죠. 사야 되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교사 수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학생들을 다 더 모은다고 해서 교사 수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교육은 어쨌든 간에 개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턱없이 부족하죠, 교사 수가. 그래서 그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정부를 통해서 뭐 교원 수를 더 줄라고 하면 절대 좀 감축을 하려고 하지 줄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만 타다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온라인 수업 같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더 익히도록 해서 그런 그 전남의 그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공동교육과정은 이제 작은 학교가 이제 한 서너 학교가 모이게 되면은 그 한 반이 예를 들어서 뭐 3, 40명이 될 수 있잖아요. 수업할 때는 모이게 되면. 근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그 3, 40명이 모였을 때 선생님이 두세 분이 돼요. 한 반에. 훨씬 맞춤형 교육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그 산술적으로 혼자 1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케이스하고 30명을 모아놓고 3명의 교사가 들어가 가르치는 것하고 3명의 교사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그렇게 해요. 시간이 이제 또 없어서